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어떻게 해요 하신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핸드폰을 든다. 두 번째 카메라를 누른다. 세 번째 렌즈를 여기 갖다 댄다. 그리고 네 번째 4040 누른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마지막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만호님 사연 만나볼게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프님. 너무 황망해서 상담을 요청드려요. 코알 패션이고요. 매수가는 1,410원. 오, 20년째 들고 계시나 봐요. 비중 3%.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확인하니까 너무 상승한 것 같기도 한데요. 연말쯤 인적 분할 이슈가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장단점을 조용하게 부탁드립니다. 주식 손댄 지 오래됐지만 전문적으로 거래는 안 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아주 긴 사연이 왔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연을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정성껏 한자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요. 네. 인적 분할 이슈,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주식 투자할 때 바랬던 점 중에 하나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예전에 20년 전 아니면 3년 전에 매수했던 종목이 특히나 코엘 패션이 1,400원대 매수했는데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현재가가 종가가 8,15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꽤나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말씀했던 평단가가 여기고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정말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전에 샀던 주식이 있었다. 근데 그 종목을 계속적으로 도외시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업종이 가장 크게 올라갔다더라.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상 우리들이 바랬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20년 전에 이런 코알 패션이 아니라 만약에 중공업체들, 이래서 뭐 항공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저는 해운주들 관련돼 가지고 우리들이 매수했다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좀 더 심했을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좀 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개별적인 미시적인 것들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은 인적 분할과 상관없이 현재 지금 코알 패션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지금 계속적인 매수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매수세를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지금 코알 패션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7천억대예요. 과거에 상승 나왔던 시기적으로 봤을 때 9천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내에서 코알 패션 자체가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더 주도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의료 쪽이나 이런 쪽들이 중국 관련돼 가지고 연관을 지어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지금 올라갔었는데, 현재 지금 봤었을 때 보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스포츠웨어 관련돼 가지고 업종 자체 사이클이 안 좋다한들 현재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9,840원에서 고가를 찍어주고 빠진 다음에 다시 또 상승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9,000원대를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9,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번 마찬가지로 10,000원대를 한 번 더 찍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00원 이상에서 조금 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적 분할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축하드려요. 수익이 진짜 몇 배입니까, 몇 배.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 인적 분할에 대한 장단점 궁금하시면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밤 9시에 들어가셔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엄지척 제이지님의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평단가가 18,500원에 비중이 10%. 오늘 단타하려다가 물린 듯 합니다. 다시 올라오겠죠?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올라올까요, 전문가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시장이 하도 요동치니까 그래 오늘이라도 나는 네. 조금이라도 벌어야겠다. 네. 그러다 이렇게 물릴 때가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그래서 그 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재밌는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네. 요새 시장에서 음봉 매매법이라는 게 좀 유행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양봉과 음봉이 계속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 변동성이 정말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로만 매수를 하자. 오히려. 그러면 다음 날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많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네. 좀 변동성이 좀 짙어지는
벌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사실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100억대이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좀 매매를 했었을 때 18,500원이라면은 여기 구간에서 좀 상투 잡았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목 자체가 현재 지금 약간 정도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단기간 내에 반등하지 않고 내일 당장 반등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투자자도 보시게 된다라면은 개인들이 계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이제 STX와 좀 더 다른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업종들과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STX나 오늘 이제 좀 그 HMM 관련돼 가지고 이런 업종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상승이 좀 나왔었잖아요. 해운주 관련돼 가지고 흥하해운이라든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막판 들어가지고 조금 더 약세가 잡혀졌다 보니까 오히려 종목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분명 야기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종목들이 상승 나온 다음에 우하향하다 보니까 다음 날 기준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17,000원대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여권은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상당 부분 유리할 듯합니다. 그래서 17,000원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요. 17,000원을 못 넘는다 하면은 약간 정도의 좀 더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상당 부분 유리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넘는지 안 넘는지 가격대 부분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중도금 내자님의 필명 볼게요. 야, 그쵸. 이게 뭐 우리네 삶입니다. 중도금 내야죠.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 뭐 2만 원이고 40% 비중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네. 희망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이 AB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이 업종 자체가 이 회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이렇게나 많이 하락을 했을까라고 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가 일단 유한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양행이 시가총액이 전날만 하더라도 5조 이상이었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1조 이상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날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제 내일 있을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이제 과도한 시장의 기대감이 잡혀졌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났고요. 그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약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6%가량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뭐 한미그룹주도 마찬가지죠.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한미 약품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났다는 뜻은 무언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슈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유한양행이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유한양행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다음날 발표되니까 그 다음날 기준으로 시장이 다시 또 반등을 바로 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B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 기준으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지금 당장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초적인 박스권의 자리에서 17,000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고요. 17,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2만 원대, 24,000원대까지도 계속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면서 사실 지금 구간상에서는 더 이상 뭐 떨어지자마자 매수를 할까요?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후 전략으로 다시 또 지수가 반등할 때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급하게 빠지면 빠질수록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지금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의 기다림 좀 쓰겠지만 그래도 한번 쭉 기다려보면 또 기쁨의 단 열매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ABL 바이오였고요. 이어지는 마이크를 든 라이언님은 교보증권 들고 계시네요. 6,600원, 비중 5%. 오래 묵은 종목입니다. 제자리까지 올 가망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원래 사실 그거 있잖아요. 묵은지 같은 것도 더 맛있어요, 그냥 김치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묵혀놓은 종목이 네. 아까 봤던 맨 처음에 우리 시청자님처럼 네.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죠. 그분은 20년을 기다렸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그쵸.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한번 봐주세요, 교보증권. 지금 보게 된다라면 네. 사실상 교보증권, 그러니까 증권업종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저번 주에 키움증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게 증권업종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키움증권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주 배당 정책이 강했던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대부분에 있는 증권사들이 PF 이런 부동산 관련돼서 껴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4.8%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조건 상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부동산 관련된 업종들이 좀 더 큰 그런 증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적인 요인이 잡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상승시키거나 조금 더 금리
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좀 더 상승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약세로 잡혀지게 되어지고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도 그렇고 계속적인 우하향 패턴을 좀 그리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반등이 크게 나오기에는 약간 정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단가 기준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작년 기준으로 좀 작년 기준으로 매수한다 생각했었고 6,600원 정도면 여기 정도 구간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잘 주는 회사다 보니까 배당적인 부분들로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업종에 대한 시장적인 유연함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교보증권이었고요. 다음으로 긍정긍정님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47,000원에 50% 비중 고점에서 저 매수했고요. 며칠 전에 저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은 좀 더 커졌습니다. 네. 전쟁 이슈까지 터져가지고 걱정되는데요. 전문가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사연이 왔어요. 네. 사실 제가 요거를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하셨죠? 그렇죠. 저번 주에 네, 그때 맞아요. 말씀드렸던 했어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를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낙폭이 좀 더 이어지면서 현재 지금 더욱 더 빠진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특히나 바이오 업종들이 여러분 종목 상담을 좀 많이 신청을 하는데 이유가 사실상 바이오 업종들이 갑자기 의도 없이 생각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간의 변화 사이클을 상해서 오늘은 바이오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인 매도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바이오 업종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이오 업종들을 매수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매도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봤었을 때 과거에서는 사실상 매수하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매수할 것들이 없었을 때 그때 바이오 업종들을 매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자금 펀드상에서 바이오는 올해의 섹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가 올해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시장 섹터에서 자금들이 비만 치료제 섹터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유연함들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들이 빠지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 업종들이 언제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잡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시장에서 특별하게 매수할 것이 없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들을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방어주로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바이오를 매도한다는 뜻은 시장에서 매수할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들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나중에 있을 힌트 종목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31,000원 이하까지도 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저는 상당 부분 유리할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제프 보내주시면 되고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4040 누르고 궁금증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전문가님의 수익률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공략주 탑5 제프 전문가님의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에 중앙 에너비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익률 중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34.93%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9월 6일, 9월 27일 메디톡스 화천기계 얘기해 주셨는데 23%씩 9%대의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매도를 한 종목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두 종목도 역시나 매도한 종목이에요. 그냥 그린파워, 실리콘2, 뭐 익절이라고 봐도 되겠죠? 15%, 6%대로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거래를 좀 마감했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5개 종목 중에 나머지 하나 빼고는 다 이익 실현을 한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실 그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잘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또 얘기가 들릴 것 같은데 에코프로 볼게요. 2차전지. 네. 그렇게 주도주로 네. 지금 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네. 그러나 수익률은 14.29%로 네. 지금 쭉 빠졌어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저희 쇼미더스타 업종 네. 자체가 결국에는 말하게 되면은 다음 날 기준으로 시초가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78만 원대에서 제가 85만 원대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현재 구간 상황에서는 원래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시장이 많이 낙폭이 야기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승적인 요인으로 잡혀지게 되면서 실적과 상관없이 오히려 실적에서는 쇼크가 맞아가지고 실적 쇼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분명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제 악재들이 좀 더 어느 정도 거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닥 업종입니다. 자, 코스닥 업종들이 지금 현재 이전치에 있었던 이런 박스권, 큰 그림의 박스권이라고 쳤을 때 박스권의 하단 부분까지 현재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제 10월 10일 날 기준으로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처음으로 깼는데 깼고 나서 그 다음 날 기준으로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 상황에서 쇼커버가 났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를 보게 된다라면은 더 이상 크게 더욱더 빠질 만한 가능성들이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된 전쟁들의 상황 자체가 어떻게 잡혀지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양상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고 이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이란이랑 아니면은 이제 따로 이제 뭐 하마스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함께 결국에는 이제 서로 협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상에서 정유주들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현재 2차전 종목들과 지수는 오히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 자체가 많이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 그런 요인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타겟을 바라주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에코프로나 2차전 관련돼 가지고 매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수급적인 측면들 2차 전지 섹터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시장의 흐름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흐름 따라갔더니 상한가, 네. 중앙에너비스 뭐 이렇게 강렬하게 좀 오늘 올라갔는데요. 네. 이러다 보면 내일 시장이 좀 중요합니다, 전문가님.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중앙에너비스나 여러분들이 흥구석유, 그다음에 한국석유 같은 이런 정유주들, 그리고 방산업종들, 그리고 금 관련돼 가지고 안전자산 관련된 업종들을 봤었을 때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업종들은 결국에는 방어적인 업종이고 보험형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 이런 업종들 들어가 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제유가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85불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90불대, 95불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시장의 반응의 흐름 자체가 주식에서는 없었다가 오히려 지금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봤을 때는 유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에서는 매도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때문이긴 하지만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전면전을 하게 될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하게 될 경우엔 우리나라 국제 유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60% 가까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 수입원이 끊기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까지 지금 현재 나가가지 않고 있어요. 너무 좀 더 멀리 앞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언제든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14%, 15% 그리고 하한가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차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뭐 수익률 종목들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히든공략주 힌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내 국제적인 철강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포스코 그룹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힌트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이 회사가 포스코 그룹사에서도 많잖아요. 보통 계열사들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요 부분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는 국제 유가 상승도 그렇고 그리고 금 가격 상승도 그렇고 원자재 상승에 대한 수혜할 수 있는 업종
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자라면은 상사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되게 쉽게 제가 여러분 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소리는 여러분들 시장 관련돼 가지고 포스코도 지금 현재 호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계속적인 다운그레이드 잡혀지고 있어요. 모르는 공포감에 있어서 시장이 지금 현재 떨고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매크로의 움직임들 오히려 시장이 좀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고 바뀌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의 뉴스를 따라가는 것보다 앞으로 나올 것 뉴스들을 좀 더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유리할 듯합니다. 세 번째 힌트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더 주실 예정인가 봅니다. 네. 자,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QR코드 스캔 4040 누르고 종목명 맞춰주세요.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로 커피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 저희 내일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